한일 역사를 연구해온 미국의 역사학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나서서 공포의 역사를 상징하는 일본의 우길기를 2020 올림픽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영국 유력지 가디언에 기고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역사학과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2028년 LA 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이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관중으로 가득 찬 스타디움을 상상해보라며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가 보인다면 비슷한 아픔을 주는 풍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연합기는 미국 극우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더든 교수는 일장기와 우길기는 엄연히 다르다며 16개의 붉은 광선을 가진 깃발은 광고 이미지 등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본 군사 깃발이다. 우길기는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제국의 전쟁 깃발이었고 1954년부터는 일본 해군의 깃발, 엄밀히 말하면 전범기라고 말했습니다. 더든 교수는 한국 정부가 우길기를 도쿄올림픽에서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사실도 전했는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한국은 내년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쿄는 지금까지 깃발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든 교수는 우길기가 일본의 국기가 아니므로 IOC가 깃발 사용을 금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휘날리는 행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우파 노력의 일부라며 한국인 학살을 주장하는 혐한 웹사이트나 2차 세계대전을 거룩한 해방전쟁으로 묘사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단체 사이트에도 우길기가 그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추종자들이 우길기를 내세움으로써 일본 침략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나치 문양과 달리 우길기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본군 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든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학자, 활동가, 시민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파헤쳐왔다며 그 당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IOC는 역사를 배워 우길기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 기사는 댓글이 5,4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기사인데요. 한국만 불만인 게 아니라면 그 한국 이외에 불만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말하면 다소 설득력이 있는데 왜 상관없는 미국이야? 점점 더 트집이 심해지는데?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취급하는 거지. 다만 이 인물은 한국 대학에서 어학을 배우고 철저한 한국편에서 일본 때리기로 알려진 인물인 것 같아 의미가 없지만 더든 한 명이 반대했으니 미국에서도 우길기 반대 같은 분위기를 확정짓는 듯한 기사는 선전이자 선동 보도로밖에 볼 수 없지. 한국 언론은 21세기에도 20세기 초에 전제 국가에서 하던 일을 배우지 못했다. 원폭으로 죄 없는 많은 어린이나 노인,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성조기를 반대해도 불평할 수 없겠지? 수십 년 전부터 미군도 사용하고 있는데 항의하지 않는가? 엄밀히 말하면 전범기? 언제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성조기 반입은 이란 등에 대한 배려를 위해 금지합니다. 태극기 반입은 일본인을 배려하기 위해 금지합니다. 일본이 세력 확대를 도모했겠지만 대학 교수라면 구미 열강으로부터 아시아 각국의 독립 계기를 마련한 전쟁이라는 시각은 없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친일국도 그 근처에는 많고 말이야. 그럼 시민을 무차별 공격한 각 도시에 대한 공습, 원폭이라는 전범 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성조기도 전범기라고도 할 수 있으니 특히 이번 올림픽에선 쓰지 말아라. 원자폭탄의 도쿄 대공습,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인을 한 미국이야말로 전범국이지 성조기가 전범기 아닙니까? 전쟁 범죄의 정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과 일반인의 학살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전범국이다. 그래서 성조기는 공포의 상징이 된다. 도대체 뭘 연구한 거야? 극소수 의견 중에서는 나 역시 올림픽에서 우길기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전쟁을 할 것도 아닌데 말이야. 한국 이외의 나라들도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순수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서는 일장기만 사용한다라고 규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요구는 받아들여도 되겠지. 영토 쟁탈이 아니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의 선긋기가 필요하다. 일장기라는 훌륭한 깃발이 있으니 귀찮은 소리를 듣는 우길기는 올림픽 동안은 봉인하면 되겠지. 그렇다고 선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범이 내걸었던 깃발이라 전범기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적어도 전쟁 중엔 일본 본토의 일반 시민들은 성조기를 보지 못했다. 일본 본토의 일반 시민이 성조기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기브미 초콜릿을 외치며 미군을 쫓던 시절이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런 절충글 개념글엔 비공 테러가 따라붙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 있으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왜곡된 역사교육, 그리고 적반하장, 뻔뻔함, 이런 단어들이요. 간혹 제 번역 영상 댓글에 일본 우익들의 댓글만 번역한다. 야후재팬은 우익들이 점령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일본 야후는 한국에서 네이버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 최대의 포털입니다. 물론 정치글엔 다른 카테고리보다 우익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약 야후에서 보통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켜만 보는 사람도 많다면 그건 일종의 방임입니다. 암묵적 동의를 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왜 자민당이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장기 집권, 일당 독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일본 국민들이 투표해준 결과죠.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